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서점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서점의 경우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선 대전시 서점연합회 명예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신철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태 다다르다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희 대전 탐방초등학교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는 계룡문고. 1996년에 문을 연 이 서점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됐고 현재 남은 유일한 향토 서점으로 북토크와 책방 견학 등을 진행하며 단순한 서점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여기를 한 5년 동안 계속 와가지고 책을 많이 보는데 제가 대전 시민으로서 참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과 대형 체인 서점이 덩치를 키우면서 지역 서점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지역 서점은 118곳으로 지난 2013년 167곳에서 8년 만에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지역 서점을 살리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 형태의 작은 지역 서점으로 기존 서점과 달리 종류별로 책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점주들의 취향이 담긴 책을 판매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작가를 불러 함께 북콘서트를 여는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서점들보다는 조금 더 책이 적긴 한데 확실히 좀 서점에서 보지 못하는 책이 있고 또 인테리어나 그런 느낌 사장님 취향이 있어서 독특하다고. 하지만 책 판매나 북콘서트 등으로는 서점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내어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산업 구조상 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치단체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단발성 지원 정책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지역 등등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될 어떤 대상이 책이라는 것인데 생존해야만 되는 이유. 지속 가능한 지역 서점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 최근 지역 서점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이동선 회장님께서는 30년간 대전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김준태 대표님께서는 여행 전문 독립서점에서 시작해서 13년간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서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두 분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선 회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아까도 그 보도에 서점이 많이 줄어든 거로 나오는데 이미 인터넷 서점과 이제 그 홈쇼핑 이런 걸 등장하면서 서점들이 정말 많이 급감했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 한 10여 년 기점으로 해서 나와서 또 주변 서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가 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주 타격이 상당히 커요. 네. 거기에 뭐 엎친데덮친 격으로 독서량도 급감하고 있고 학령 인구가 또 많이 줄어들으니까 서점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인구적인 문제까지 이 서점의 어려움 요인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준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비대면 사회가 이제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행태가 서점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통대전이라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변화해서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지만 이제 이 정책도 마무리가 되면서 서점을 찾는
방문자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아마도 온라인 경제의 규모를 급팽창시켰는데 그것이 서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회장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책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 역시도 서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 현실이 어떤지 강신철 이사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 단체 뭐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 이런 걸 운영을 한 20여 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통계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그 독서 백서라는 거를 발간을 하거든요. 그 통계를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10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의 비율을 이게 이제 독서 인구라고 하는데 한 80%, 70%를 유지했었어요. 네. 근데 2013년부터 계속 감소가 돼가지고 재작년 통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 통계에 보면은 47%, 그러니까 반도 안 읽는 거예요. 인구의 반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이제 그 매체별로 보면은 책을 읽는 비중이 계속 또 줄고 있고, 네. 그 이북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좀 오디오북이라는 게 또 새로 네. 등장을 해서 그쪽 분야는 약간은 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독서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고 매체별로도 이제 이런 서점들에게 사실 불리한 그런 오디오북이나 이제 이런 그 전자매체, 네. 예, 이북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독서 비율이 급감이라기보다는 아마 네. 독서를 하는 매체 수단의 변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디지털 사회에 수반되면서 이 서점의 위기도 같이 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논의되고 있는데 보통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영상에 흥미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교육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조현희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 역시 독서율을 또는 독서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체험은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현저하게 주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율 감소가 적은 그 비율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다행스럽다 생각이 되고요. 왜 성인들에 비해서 학생들의 어떤 독서율이 그래도 적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교육과정에 필요한 어떤 텍스트들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율은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사가 있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 4,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전과 비슷한 독서율이다라고 설문에 응한 친구들이 58.9%였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66.7% 정도가 여전과 다를 바 없이 책을 이제 여전히 읽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율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초등학생들은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아주 안심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네 분은 모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책방 주인을 꿈꿔보셨을 만도 한데 하지만 현실은 창업 후 3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의 서점 현황이 어떤지 김준태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대전은 2013년도에 167개소에서 2021년도에 118개소로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1인 사업장이 많고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서점들이 많은데요.
또 그럼에도 반가운 소식은 대전시가 현재 인구수 대비 서점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대전이 높은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행지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지로 대전이 서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을 펼쳐서 서점 문화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과 함께 다른 시도와 비교되는 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동네마다 있었던 크고 작은 서점들뿐만 아니라 대학가에 있었던 서점들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지역의 중소 서점들이 많은 부분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동선 대표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서점들이 그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독서라는 것이 근데 그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점까지 하기 이전에 그때 이미 서점들이 전국적인 통계는 70% 이상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아까 보도에도 나왔듯이 한 30%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지만 그런 그 70% 정도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그런 요인이 이제 그런 그 불공정한 그 대폭 그 할인 판매 거기에 이제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실상 매장 면적에 보면은 단행본들이 많이 빠져 있고 참고서 중심으로 많이 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문구라든가 다른 잡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서점의 형태가 많이 변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손잡고 서점 나들이를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또 정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고 또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많이 부족했다. 내 동네에 매형무 삼천할 곳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랬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독서량이 급감하고 이런 데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도서시장의 불공정 경쟁, 특히 이제 저가 경쟁을 요인으로 하나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께서는 서점이 줄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세상이 다 알고 있죠. 그 인터넷 서적이 생기면서부터 뭐 많은 분들 제 주변에 있는 그 분들도 뭐 교수들도 책 살 때 쉬우니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문하면은 뭐 요즘에 배달 서비스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책이 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고르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적에서 책을 사는 비중이 그 제 주변만 봐도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점은 아무래도 그 대전 시내에 있던 그런 큰 서점은 이제 시내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주차나 이런 게 또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가에도 보면은 분해 서점의 이제 그 규모가 계속 대학마다 보면 다 줄고 있고요. 학교 앞에는 옛날에 보면은 적어도 두세 개 이렇게 그 군내 서점 아닌 서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이렇게 교재 살 때도 인터넷에서 그냥 사는 뭐 공동 구매도 하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 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서점이 줄어드는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를 요인으로 지목해 주셨는데 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전국 기준으로 이 온라인 서점 구매 비중이 약 32.7%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서점, 지역 서점의 경우 1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김준태 대표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인데 이제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책을 읽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점을 열 때 옆에 계룡문고가 있어서 서점을 창업하는데 주저했거든요. 오랜 시간 주저했는데
사실 대형 서점, 그러니까 향토문고나 대형 서점이 경쟁자가 아니라 전 OTT 서비스가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활자를 읽을 시간에 영상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네 서점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네, 텍스트보다 영상이 중요해지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요인에 대해서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로서 조인희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요.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 타인의 어떤 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상품 후기 같은 걸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책을 구입할 때도 내가 책방에 가서 직접 고르고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은 온라인에서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올리는 후기, 평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서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타의 수업들 이런 것들로 이제 오후 시간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런 바쁜 시간에 짬을 내서 서점에 가거나 책을 찾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온라인 도서 구매가 가진 또 다른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지목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서점 가운데서 규모가 큰 서점으로는 문경서적, 대운서적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원도심의 계룡서적이 유일한 향토서점으로 남아있는데 계룡서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선 회장님,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인 대전 테크노파크하고 이제 임대관계 갈등이 있어서 언론에도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여타 서점들이나 대동소이하고 특히 이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많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뭐 테크노파크는 이제 또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또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이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이제 실질적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뭐 지금 다시 또 협상을 좀 잘 진행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이제 뭐 근본적으로는 뭐 지역 서점을 좀 불편해도 자꾸 이용하고 또 우리가 저는 서점을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해결하기가 좀 쉽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서점 나들이는 이건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도서관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점 나들이 어떤 캠페인, 가족이나 학교나 이런 단위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병행을 해줘야 더 쉽게 풀리고 더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룡문고 관련되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태 대표님하고요, 강신철 이사장님께 짧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대표님. 저는 계룡문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원도심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어떤 내몰림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서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저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점의 부동산을 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지역 자산화나 시민 자산화의 방식도 저는 지금 대전이라면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은 어떤 시민 자산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서점 비율이 높고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점이 있다면 시민들이 함께 또 힘을 모아서 서점을 읽어내는 문화 또한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역 서점을 살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신철 이사장님하고 조현희 선생님께요 질문을 바꿔서 자, 지역 서점이 가진 차별화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지역 서점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그 책을
이거를 일반 상품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앞으로 아마 서점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그 뭐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뭐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도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져도 뭐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 문화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김준태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냥 일반 시장 원리에 맡길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문화 상품 또는 뭐 지식 자산 이걸로 봐서 시민 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유지 보존하는 대상이지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길 거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뭐 공영제라든가 왜 버스도 왜 공영제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은 낙후된 지역에는 버스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이 서점도 이걸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지 말고 이런 문화 상품으로 보고 그 시민들이 같이 뭐 출자를 해가지고 같이 공영제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 이런 것도 뭐 시나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공간 사실 그 임대료 같은 게 비중이 크거든요. 그 서점 운영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공영제로다가 운영을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문화, 지식 그리고 향토 자산으로서의 그렇죠. 지역 서점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인희 선생님, 지역 서점이 가진 가치, 차별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그럼 다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제 치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관계성과 그리고 자발성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갖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권정생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권정생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스스로 고르는 그때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직접 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을 고르고 그리고 그 책이 갖는 어떤 가치를 깨닫고 했을 때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해서 저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은 관계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올해 저희가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두 군데의 서점을 방문했었거든요. 계룡문고와 지금 김준태 선생님 계시는 다다르다 옆에 있는 잠시 서점이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 두 곳에서 제가 느낀 점이 관계성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상품을 팔고 사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계룡문고에 갔을 때 외요 아저씨라는 그 분이 책을 읽어주시고 퀴즈를 내주시고 한 바퀴 쭉 서점을 안내해 주시면서 책 소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처음 뵙는 분인데도 사장님을 따르고 질문도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명 한 명 호명해 주시면서 계룡문고 대표님께서 책갈피도 만들어주시고 선물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추억을 학생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계룡문고 방문한 사실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것들이 서점을 통해서 이어진다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 중에 잠시 서점이라는 곳을 아이들과 방문했을 때 이 서점의 공간 자체가 보통의 그런 어떤 그 마트나 아니면 대형 서점과는 굉장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잠시 서점은 마치 가정집처럼 방이 세 개의 그 방이 있고 그 거실이 있는 구조였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기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하고 책을 고르고 책도 사고 또 거기 계시는 대표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친근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곳으로 서점이 거듭났을 때 아마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의 가치와 역할을 이 관계성과 이 자발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체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서점이 단순한 책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 또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 서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김주대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독서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스스로 다 알아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독서 모임을 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개족산 정상에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보문산 정상에서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심야서점을 열기도 하고요.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북토크 프로그램도 150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독서 생활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서점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동선 회장님. 예. 저는 이제 그 모든 업종을 사용하면 돈을 내야 돼요. 영화관 공짜로 볼 수 없죠. 음식점이든 커피숍이든 어디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합당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서점은 절반 거의 도서관처럼 실컷 보고 그냥 가도 되고 그러니까 절반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그 도움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거기에 따른 그 경제적으로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서점을 쉽게 아까 강신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어떤 공공성 이 부분의 절반 최소한 절반 이렇게 비중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사실 자녀 부모님들은 교육비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서점에 왔다 잘 활용하면은요, 지역 서점 활용 잘하면 교육비가 어느 정도 다운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정도로 다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 서점에 왔다가 학교 도서관 이용량이 급증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으로 다 대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도 좋아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책을 좋아하게 되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과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하루에 몇 팀씩 원근 각지에서 수도 없이 많이 견학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많이 따라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교육계 오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 우리가 선생님들 뭐 같이 상의하면서 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뭐 디지털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책과 그 독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 지역서점 부흥시대를 열 수 있다. 전 이런 그 자신감까지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네, 지역서점. 네, 지역서점을 복합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이 부흥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쟁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도서 정가제가 제도화되었고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이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이동선 회장님께 정책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나머지 세 분께는 어떤 정책적인 보완사항,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선 회장님께서 먼저 어떤 정책 내용이었는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적인 자원이지만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하고요. 이 완전 정가제, 유럽의 이런 나라들처럼 되어 있지 않고 15% 10+5라는 간접 할인에 직간접 할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서점들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오는 지역서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대전시에서 몇 년 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과해서 지역서점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분기별로 계속 그 강신철 이사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셔서 회의를 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또 지역에서 필요한 책들은 지역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또 실제 시행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문화행사 지원이라든가 서점인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보완할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자,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추진되어져 왔는데 혹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인희 선생님 먼저 들어볼까요?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조금 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재정적이나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지역 서점이나 또는 독립책방을 탐방했을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독서 모임 책을 구입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독서 토론 컨텐츠 진행했을 때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고요.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행정 절차의 문제였거든요. 아이들을 함께 체험학습을 먼저 가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결제도 받아야 되고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 안전사고 책임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교사들의 인식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식 변화를 위해서 저희 교사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하겠고 또한 그런 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 기관들의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6년 전부터 독립책방 나들이 모임이라는 그 소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한 11분 정도 같이 대전 인근에 있는 독립책방을 한 군데 한 군데 탐방을 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세종이나 공주, 부여 이쪽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립책방이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향기, 특성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체험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책을 고르고 또 그런 책들을 서로 나누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굉장히 저희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다다르다와 삼요소라는 서점에 저희 한 80명 정도 선생님들이 가셔가지고 책을 또 구경하기도 하고 왜 그 책을 골랐는지 그리고 독립책방에서 또는 지역 서점에서 학급 문고를 고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단지 책이라고 하는 걸 경제적인 어떤 논리 또는 이제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좀 읽고 교육청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사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는 책방지기께서 꼭 참고하실 만한 아주 체험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신철 이사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조현희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각 학교에 몇 분씩만 계셔도 아마 독서 문화는 확 달라지지 않을까. 네. 지금 독립서점들을 이렇게 방문 직접 하셔서 학생들하고 그 공간만의 그 고유의 특성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느껴보시고 그 소중함을 이제 이미 다 체득을 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청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또 각 지자체, 구청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 독서 관련 예산을 고정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독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뭐 시민 그 예산 뭐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해에는 조금 반짝 그 서점들이 혜택을 보고
또 시민들의 또 책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약간 생겼다가 그게 예산이 사라지면은 그 다시 뭐 옛날 상태로 가거나 전체적인 경향은 독서 인구는 계속 줄고 뭐 그 서점 매출도 줄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 서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나 교육청 이런 기관들에서 좀 고정적으로 이런 독서 문화 관련 지원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예, 그걸 아예 그 몇 퍼센트를 이렇게 독서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슨 캠페인처럼 그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예 고정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독서 관련 예산을 좀 아주 고정적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자, 정책과 더불어서 지역 서점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뭐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준태 대표님께는요, 이 지역 서점 인증제가 실제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화된 그런 서점을 이제 개선 사업으로도 사업비가 나왔었고요. 또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 시대의 서점을 기록하는 작업 또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대전시 그리고 서점주들도 어떻게 하면 대전만의 서점 문화를 만들 것인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사 사업이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울러서 교육, 상품, 문화와 연계된 지역 서점 육성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조윤희 선생님께서 교육과 연계한 지역 서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지역의 향토 문화나 또는 교육과 연계된 어떤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강신천 이사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희망의책 대전본부에서 매년 북 페스티벌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 책잔치 한마당 이 행사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책 부스 이런 걸 만들고 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유명 강사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그냥 단발성 행사를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같이 못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분산해서 이렇게 그 책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독립서점 10군데의 신청을 받아서 사실 다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10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 서점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 2주에 걸쳐가지고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독립서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가본 곳은 사실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가까운데. 근데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군데를 다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그 소중한 장소구나. 어떤 곳은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양부모가 다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 서점에 와서 아이들이 그 보육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그 서점은 또 그 아이들을 되게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자수 뭐 이런 저 주부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 공간. 그래서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옆에 있으니까는 책을 골라서 보기도 하고 자수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책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곳도 봤고 또 어떤 곳은 그 상담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현희 선생님이 그 관계성 얘기를 했는데 서점의 그 주인의 그 특성을 살려서 그냥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라 그 안에 가면은 뭔가 다른 그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이 10개 서점에서 거의 다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독립 서점들이 그 하나의 이렇게 사업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이게 그냥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그런 뭐 가게와 같은 곳이 아니라 서점은 그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쉽게 접근하고 거기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인식들을 지자체장이나 이런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생활 속의 서점으로 네. 요약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인수 선생님, 교육과 연계된 지역 서점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추가로 교육과 연계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사는 사실 수업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큰 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사의 자발성과 어떤 그 재구성 능력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서점과 어떻게 교육과정을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서점 탐방하고 견학하고 했던 것을 단순하게 학교를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을 가보고 좀 기분 전환해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좀 즐거움을 준다. 약간 이런 되게 단순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5년 정도 전부터는 그런 어떤 단순한 체험의 부분이 아니라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과정을 그 서점 견학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계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서점 견학을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서점 견학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 예를 들면 용돈을 꼭 준비하게 하거든요. 용돈을 모으고 용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어떤 교과에 관련된 그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히 모은 용돈을 가지고 어떤 책을 고를 것인지 미리 정보를 검색을 해보고 충분히 뭐 가는 길, 예를 들면 저희가 계룡목에 간다면 탐방역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탐방역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전철을 타고 내려서 상업적인 중심 도시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길을 좀 탐색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사전에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친구들과 함께 그 책을 고른 이유를 서로 설명을 하고 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온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텍스트 삼아서 수업으로 이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인데 4학년 친구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 8권 정도를 했거든요. 네. 저희 교실에서는 교과서, 국어 교과서, 도덕 교과서를 없앤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교과서가 주어지긴 하지만 이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대부분의 수업을 책을 통해서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도구로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서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교육 과정 속에 녹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인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대학에서도 이 독립 서점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서점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이 취향, 관심, 전문성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서점의 역할의 측면에서 독립 서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준태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서점의 개성이 워낙 달라서 각 서점들이 아마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너무 다양할 거예요. 공연을 기획하거나 작가분들과의 북토크를 열거나 또 심야 서점을 열어서 늦은 시간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서점으로 많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은 대학교가 19개나 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책을 통해서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어떤 몸과 마음이 단단할 때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책을 권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취향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저는 서점이 옆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신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돌봄의 역할에서 확장해서 커뮤니티 케어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도서관이나 문화원이 하는 역할들을 서점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생활 관광으로서의 확장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서점이 여행의 시작이나 여행의 끝이 되어서 지역을 안내하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의제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역할도 서점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생각하고 체험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문해력의 핵심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서점이 복합적인 이 지역 문화 생태계의 한 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